어느 작은 마을의 초가집, 전설로 불리는 유명한 공포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그 마을은 첩첩산중에 숨겨져 있었고 밤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어두운 비밀을 간직한 듯했다. 이 마을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오래된 촛갓집이 있었는데 그곳에 발을 들인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몇십 년 전 이곳에서 한 노부부가 불행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들의 원혼이 집을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이후로 초가집을 찾은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섬뜩한 공포를 경험했다. 그들이 느낀 공통점은 마치 누군가 자신의 뒤를 따라오고 있다는 강렬한 느낌이었다고 했다. 시간이 흘러 이 마을로 도시에서 온 젊은 기자 하나가 전근을 오게 되었다. 그는 마을 주변의 전설을 취재하던 중 초가집에 대해 알게 되었다. 기자는 그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고 그곳에 가보겠다고 마음먹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경고했지만 그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 집을 직접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밤, 기자는 촛불 하나를 들고 초가집을 향해 걸어갔다.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창문은 깨져 있었고 의심스러운 기운이 주변 공기를 감돌았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그는 숨막힐 듯한 기운을 느꼈다. 벽에는 오래된 초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먼지로 뒤덮인 가구들이 삐걱거렸다. 갑자기 한기가 그의 등을 타고 흘러내려갔다. 방 안 어딘가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살려줘. 문득 그의 머릿속을 스쳐간 것이 있었다. 이 초가집 주변에서 몇 년 전 실종된 한 여자가 떠올랐다. 그녀는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고 했는데 그녀의 시신도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기자는 겁에 질렸으나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심으로 안쪽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방 안에는 오래된 그림이 벽에 걸려 있었는데 그 그림 속에는 마치 누군가가 쳐 있는 듯한 인물이 보였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고 두 손은 창살을 붙잡은 채 있었다. 그는 그림에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그 순간 등을 뭔가가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놀라 뒤를 돌아본 그는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하고는 다시 그림을 보았다. 그런데 그림 속 인물의 눈동자가 천천히 열리더니 그를 향해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그는 방에서 뛰쳐나와 도망쳤다. 하지만 그를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그는 밖으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 초가집에서 빠져나와 달빛 아래에 서니 그 소리는 어느새 사라져 있었다. 그 후로도 그는 초가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겪은 일을 짐작하고는 더 이상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경고했다. 기자는 자신이 본 것, 느낀 것이 아직도 생생했지만 자신의 경험이 전부 설명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 집은 여전히 마을의 깊이를 지키고 있었고 누구도 쉽게 그 비밀을 풀 수 없을 것 같았다. 몇 년이 지나 기자는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도 그 경험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초가집에서 느꼈던 그날의 공포는 여전히 그의 기억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가끔 그는 그 그림 속 여인의 시선을 느끼곤 했다. 그는 결국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지만 초가집의 전설은 여전히 마을에 남아 새로운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누군가에게 또 다른 공포 썰로 전해질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 이곳은 소박한 풍경과 고요한 환경으로 유명했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있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산속의 여인에 관한 이야기였다. 어느 해 가을, 나는 도심에서의 바쁜 생활을 잠시 잊고 고향 마을로 돌아왔다. 오랜만에 보는 황금빛 들판과 산자락이 나를 반겼고 마을 사람들 또한 반갑게 인사해 주었다. 그러나 그들 중 내가 가장 친했던 친구인 수지는 여전히 이야기에 남아있는 공포스러운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돌아온 첫날 밤 오랜만에 만나자마자 어린 시절 들었던 산속의 여인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다. 알지?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 이야기, 마을 산속 깊은 곳에 사는 여인. 수지는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그 여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고 홀로 남게 되었다고 해. 그녀는 가족이 돌아오길 기도하며 산속에서 그들을 기다렸지.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실종되었다고 믿게 됐어. 그리고 나서 얼마 뒤 산중턱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 밤이 되면 어울리지 않는 여성의 울음소리가 산 전체에 퍼진다고 했지.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들으며 밤늦도록 잠 못 이루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러나 이제는 어른이 되었기에 난 수지의 이야기를 그저 허황된 전설로 치부했다. 하지만 수지는 진지한 표정이었다. 요즘도 그 소리가 들린대. 몇몇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러 갔다가 이상한 경험을 하고 돌아왔어. 어떤 사람은 환청에 시달리고 어떤 사람은 갑작스런 불운에 시달리고 있어.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호기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나는 수지와 다른 친구들에게 산으로 함께 가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들 대부분은 처음에는 미심쩍어했지만 결국 우리의 모험에 동참하기로 했다. 며칠이 지난 후 우리는 산으로 향했다. 밤이 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헤드램프와 캠핑 장비를 챙겨 출발했다. 밤의 산길은 초자연적인 분위기로 가득했다. 바람소리와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더욱 긴장되게 했다.
우리가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산속은 이미 완전한 암흑으로 물들어 있었다. 우리는 작은 공터에 자리를 잡고 둘러앉아 조용히 기다렸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정말로 어디선가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 같기도 했고 바람이 내는 잡음 같기도 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모두 깜짝 놀란 듯한 표정이었지만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더 컸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다. 이상하게도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또렷해졌다. 그리고 우리가 소리의 중심에 도달했을 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정말이지 아무것도. 그 순간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마을로 돌아온 후로도 우리는 그곳에서 본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후 나와 친구들은 종종 꿈속에서 여인의 모습을 보곤 했다. 그녀는 언제나 우리를 침착하게 바라보는 슬픈 눈빛이었다. 어떤 친구는 그날 이후로 이상한 체험을 했다고 했다. 마치 누군가가 그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고. 그 뒤로 나는 고향 방문을 조금씩 꺼리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산속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고 있었다. 마치 그녀가 그곳을 떠난 적이 없다는 증거처럼 그녀의 울음소리는 여전히 산들 사이를 떠돌고 있는 것만 같았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전설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날 밤 우리가 들었던 그 울음소리와 산속에서 느꼈던 불가사의한 기운은 아직도 나와 친구들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다. 여러분도 혹시 이 마을에 오게 된다면 밤이 깊어갈 때 조심하길 바란다. 산속의 여인, 이 아직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세 번째 이야기. 서울의 변두리에는 오래된 고등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지어졌고 그때부터 여러 가지 괴담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3층에 있는 낡은 음악실은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무서운 장소로 꼽혔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20년 전 한 여학생이 그곳에서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전국대회를 준비하느라 늦은 시간까지 남아 혼자 연습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동아리 활동이 끝난 후에도 혼자 음악실에 남아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교정에 울려 퍼지고 있을 때 문득 누군가 그녀의 연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놀란 그녀는 연주를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음악실에는 그녀 혼자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녀는 종종 누군가가 자신의 연주에 맞춰 조용히 허밍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리는 점점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학교에 이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학교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찰과 학교 측은 그녀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녀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학교에 음악실은 사용되지 않았고 학생들은 그곳에 가까이 가기를 꺼렸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한 음악 교사가 새로 부임하면서 오랫동안 잠겨있던 음악실을 다시 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학생들은 3층 복도를 지날 때마다 피아노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노랫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소리가 들릴 때 음악실에 피아노 건반들이 스스로 움직인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두려움에 떨며 음악실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용감한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음악실을 촬영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이상한 그림자가 영상에 찍히곤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는 결국 음악실을 다시 닫아 걸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 음악실은 폐허처럼 남겨져 있고 학교의 새 학생들은 여전히 그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특히 비 오는 날에 늦은 오후에는 그 음악실에서 피아노 소리와 묘한 노랫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것이 사라진 여학생의 영혼이 아직도 자신의 연주를 완성하기 위해 그곳에 남아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인터넷을 통해 전해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 학교를 찾아가 그 음악실을 보고 싶어하지만 수많은 경고 때문에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하나의 괴담일 뿐이지만 그 속에는 잊혀진 시간 속에서 외롭게 남아있는 영혼의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